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기 대표 최영덕입니다. 네, 저는 토기를 창업하기 전에 루이드라는 이제 에듀테크로 유명한 회사에서 CTO를 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뭐 오픈AI의 엔지니어들과 생성형 AI를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네, 일단 소개시켜 주셨지만 저희 회사의 취지는 이제 토기가 나와서 인류가 음식을 담으면서 발전을 했듯이 21세기에 인류와 인공지능이 함께 만드는 식에 대한 문화를 담아나겠다. 그걸로 인류를 발전시키겠다라는 미션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저기 이제 제 공동창업자 신동민 이사가 저기 있고요. 오늘 제가 좀 왜 AI가 좀 지지부진한지 이런 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결하고 있는지를 좀 F&B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보면은 뉴스를 보면은 맨날 생성 AI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논문도 정말 맨날 나오고요. 근데 보면은 또 이제 워즈니악 같은 되게 유명한 연사들이 이제 조심하자, 너무 이게 빠르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너무 이제 연구랑 개발이 중복이 된다. 이게 진짜 핵심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제가 이제 컴퓨터학 박사 할 뻔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면은 어텐션이라는 어떤 트랜스포머 모델 그리고 랭귀지 모델이라는 어떤 전 단어들을 갖고 다음 단어를 맞추는 태스크를 하는 엔지니어링 기본적 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데이터를 바꾸는 형태로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너무 중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퍼런스 이 포럼의 주제인 어떻게 하면 테크니움을 이제 AI로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맞게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이제 AI를 지금 있는 모델을 더 고도화하는 거는 마치 사람의 IQ를 140에서 150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맥락을 갖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노동 가치를 줄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회가 어떤 문제를 풀 때 한 사람이 똑똑해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듯이 여러 명이 함께 이 맥락을 짚고 그거에 대한 노동적 코스트를 줄여야만 기존에 있는 어떤 AI의 윈터 이런 걸 막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코어 인덱스라는 거 정의를 제가 갖고 왔는데 시간도 좀 복잡하고 좀 학술적이어서 생각을 하는 시스템이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인간이 될 수도 있고 AI가 될 수도 있는데 컨텍스트를 얼마나 갖고 있고 역으로 노동을 얼마나 하지 않아도 그 컨텍스트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메저하는 인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계층적 구조를 보면은 초개인화를 할 때 사람이 겪는 그러니까 초개인화된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진 계산을 할 때 AI를 이용하고 사람이 그걸 바탕으로 사회적 맥락을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인덱스가 사람, 인공지능, 사회는 다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기라는 회사가 이 두 가지 이 이스코어 인덱스라는 거를 어떻게 이제 높여 가는지를 얘기한 어떤 저희 B2C 프로덕트 토기 스페이스가 있고 토기 비전이라는 이제 업장을 알리는 제너레이티브 AI로 업장을 알리는 프로덕트를 B2B 프로덕트를 갖고 와봤는데요. 일단은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인프라라는 게 앱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앱들과 연동이 돼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연동이라는 게 좀 복잡하고 테크니컬해서 그냥 연관성이 있다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 아직 초기 창업 단계라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조금의 동남아 정도의 어떤 웹사이트를 연동돼 있는 상태고 뭐 기상청, 카카오티, 유튜브, 우버 이츠, 구글 맵스 이런 게 뭐 타베로그라는 어떤 일본 맛집 사이트까지 연동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 연동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 이런 맥락에 맞는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슬라이드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앱에 나중에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은 이 위치에서 갈 수 있는 택시비 2만 원 이하에 갈 수 있는 미슐랭 맛집이 나와요. 그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유저 핸드폰으로 코드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게 장충 어떻게 나와요? 그럼 거기서 실시간으로 미슐랭 가이드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핸드폰이 거기서 그걸 다 갖고 와요. 그 다음에 카카오티에 접속을 합니다. 앱이 그러니까 뒤에서 다 일어난 일이에요. 유저한테는 보이진 않는데 카카오티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택시비를 계산을 해서 2만 원으로 커트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여기 오신 포럼에 오신 연사님들이 저녁에 저희는 이 맥락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 장소에 모여 있고 여기서 뭔가 맛있는 거를 저녁에 먹고 집에 돌아가고 싶을 텐데 그럴 때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 기능도 있고
이 주변에서 캐치 테이블 예약이 가능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X명 이상의 맛집이란 기능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거는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일본 여행이라는 게 발생할 때 사람이 어떻게 기존에 정보를 교환했고 이게 왜 안 좋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홋카이도에 스모를 보려고 가는데 제가 아는 형이 되게 똑똑한 형인데 저한테 이 삿포로 이스타라는 데가 맛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제가 그분은 어학 연수를 한 동안 20번 정도 갔고 국물이 끝내준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일본에 갔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맥락이 그 업장의 오퍼레이션 스케줄이 저랑 맞지가 않는 거예요. 닫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가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 간의 소통에서 음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어떤 제품 중심으로 일어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컨텍스트가 갑자기 확률적으로 0이 될 수 있다. 왜? 자꾸 상황이 변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먹던 다이어트 보조제가 갑자기 안 나온다든지 식약 처가를 못 받는다든지 다양한 맥락 속에 우리가 노출이 되고 맥락들이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면 토기 공간에서는 지금 어떤 기능이 있냐면 타베로그라는 어떤 사이트를 연동해 놓은 기능인데 내 일본에서 내 위치 주변 1km 이걸 구글 맵스에서 갖고 옵니다. 핸드폰이.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10번 이상 재방문한 게 많은 어떤 사이트를 골라내요. 그 일본 사이트에서. 왜냐하면 일본은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와 다르게 재방문 표시,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상당히 활발합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한 3번 방문도 거의 없는데 제가 일본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타베로그에는 404번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장인 정신 이런 게 녹아 들어가 있는 어떤 맥락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걸 하고 이 들어가서 이 리뷰들에 들어갑니다. 또 알아서 자동으로 앱이 크롤링을 통해서 리뷰 속으로 침투를 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얘기한 거를 국물이 끝내준다는 거를 이제 수프가 매우 맛있습니다 이런 거랑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 모델들이. 그래서 어떤 업장들이 나오고 정말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난 이때 여행을 갔을 때 스모 여행을 갔을 때 업장이 바로 문을 닫아도 어떤 영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나고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약간 좀 수학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앞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논하는 방식이 제품보다 제품을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내가 왜 이걸 좋아하는가를 알고리즘화하고 그거를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면은 훨씬 효율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채소를 주부가 사는 케이스입니다. 상당히 저는 이 케이스를 중요하게 보고 있고 되게 핵심 케이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상추를 삽니다. 상추를 살 때 볼 사이트도 많고 날씨도 볼 수도 있고 오프라인 가격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안 할까요? 귀찮으니까 안 합니다. 왜? 리턴이 내 레이버 코스트, 내 노동의 가치보다 작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싸봤자 1,000원 정도 싼데 내가 상추를 왜 그걸 굳이 이렇게 해서 합니까? 근데 지금 제가 토기 공간에 있는 토기 내 야채 가게라는 기능을 갖고 왔는데 여기에 되게 많은 AI가 이제 들어가고 있고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엊그저께 9월 12일 기준으로 뽑힌 기능이에요. 상추를 보면은 상추는 오히려 시장이 싸다고 빨간불로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농넷이라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 시장가를 리코드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서 대한민국 대표 플랫폼, 시장 점유율 5위 있는 플랫폼들의 대표 상추랑 가격 비교를 자동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냐를 신호등으로 알려줘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파종기간 강수량 가격 영향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야채 가격의 가장 절대적인 변인이 되는 거는 파종 기간에 비가 얼마나 왔냐입니다. 그럼 이제 파종 기간에 어떤 날씨 비해버가 있었는데 그걸 기상청에서 저희가 갖고 오고요. 그걸 토대로 데이터 분석한 모델로 지금 이게 가격 안정성이 있다를 AI가 신호등으로 파란불 아니면 빨간불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 기능 같은 경우는 앞으로 되게 다양한 어떤 디베이트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날씨가 채소 가격을 변동시킨다는 거는 저희는 모두 이제 프레스에 노출에 대한 저희는 많이 알고 있는 거지만 이게 AI로 어떻게 돌아가냐 이것도 다른 문제고 또 재밌는 게 이게 저희가 정말 뽑은 건데 배추, 상튼, 깻잎, 파 이 모든 거에 대한 1등이 다 다른 플랫폼이에요. 파는 컬리고 깻잎은 오아시스고 배추는 쓱입니다. 근데 정말 이게 진짜 데이터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온라인에 그날에 있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쓰면은 이스코어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더 잘 살 수 있다. 넘어가면은 이제 저희가 B2B 서비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F&B 업장을 하기 위한 크리에이티브 매니지먼트 솔루션입니다.
F&B 업장을 하려면, 음식 업장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뭐 포스터부터 디자인부터 인테리어까지 상당히 많은 크리에이티브 매니지먼트가 필요한데, 여기 생성형 AI를 써서 BM을 찾는 과정이고요. 업장이란 걸 중심으로 보면은 개인과 다르게 업장은 상당히 많은 다른 맥락들을 가져요. 그죠? 주변 상권이라는 맥락, 위치적 특성, 해당 음식, 뭐 짜장면의 역사, 뭐 휴무일과 스케줄, 운영 시간, 어떤 개인적인 오퍼레이션 사정, 그 기념일, 뭐 크리스마스 되면은 시즈널한 거, 소관 고객층, 다양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 5가지 방법, 클라이언트 인터뷰부터 상권 분석, 타겟 고객 분석, 콘텐츠 활용 목적 파악, 국내 트렌드 레퍼런스 수집을 토기 공간에 있던 비슷한 맥락의 기술들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업장들을 제공합니다.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갖고 왔는데 정말 업주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키워드들 뽑히고 목적이 뽑히고 그림이 뽑혀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있었던 케이스를 2개를 갖고 와봤어요. 이제 여기 이게 인천 검암동에 있는 커피숍인데 업주님이 서핑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저희랑 인터뷰를 하실 때 했고, 카페의 확실한 차별점이 애견 카페예요. 인천에 있는 애견 카페고, 스토리에서 판매 예정인 음료가 이번 여름 주력 상품 수박 주스라고 합니다. 이번 가을은 홍시 주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포스트가 7월 4일 날 다양한 플랫폼에 나갔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진이 강아지가 수박을 이제 서핑을 하고 있는 거, 수박을 타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름나기 대작전 하면서 인스타랑 당근에 올라가고 블로그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게 다 다양한 형태로 업주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맥락으로 AI를 활용해서 홍보, 마케팅 그리고 고객 관리를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이 이 업장이 출시한 지 이제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배달의 민족을 해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런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귀여운 강아지가 배달 모자를 쓰고 배달하는 입점 공지가 8월 12일 날 나갔고, 이거에 대한 어떤 홍보 글이나 이런 거는 대부분이 이제 AI로 작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 지치지 않고 업장 운영을 크리에이티브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해외 트렌드 이런 것도 읽을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게 확장성이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왜? 옆에 보면 오른쪽에는 저기 성수동에 맞는 MG 카페에 어울리는 원두 디자인이에요. 원두의 맛을 표현한 거고, 중간에는 강남역에 있는 뭐 운동하는 여성을 위한 다이어트 도시락, 오른쪽은 깔끔한 그릭 요거트의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의 앞으로 식음료 업계의 어떤 크리에이티브 사이드가 AI로 완전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라 했을 때 이게 좀 어려워요. 제가 설명 풀어드리면은 맥락 나누기 노력이라고 했어요. 맥락 나누기 노력이 되게 중요하고 사회는 그거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AI가 정말로 경제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팀인데, 이스퀘어 인덱스, 타임, 그리고 로케이션, 퍼슨, 어떤 사람의 개인화된 맥락 속에서 이 맥락과 노력의 어떤 그 레이쇼가 최소한의 보장을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다라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맥락을 갖고 노력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사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은 재밌는 슬라이드인데 이제 그 첫날 연사에 원맨 컴퍼니즈들이 유니콘이 될 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완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냐? AI 디벨롭먼트가 있고 프로덕티비티 인크리스, 그러니까 AI를 어떤 맥락으로 사용하는지 대한 연구가 혼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의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정말 많은 인프라 엔지니어링이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단순 챗GPT를 썼을 때 정말 많은 것이 느껴졌는데 어떤 면에서는 절대 프로덕티비티가 인크리스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거의 생기는 것 같아요. 2년 정도 이걸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AI 디벨롭먼트, 뉴럴 네트워크가 좀 더 고도화되는 거는 사람의 IQ가 145에서 150이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단적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맥락을 구성하는 데 많은 사람이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거가 진짜 테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한 컴퍼니, 한 사람, 원맨 컴퍼니가 유니콘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휴머니티가 같이 AI를 받아들여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그게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로 제가 갖고 왔는데 이제 AI로 뽑은 건데, 이게 midjourney라는, 어떻게 보면 챗GPT, midjourney 이런 것들 저희한테 다 그냥 모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날 때 밥을 먹어요, 그죠?
그러면서 서로를 이제 이해해 나가고 신뢰를 쌓습니다. 신뢰라는 게 되게 독특한 어떤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는 거라고 저는 느끼는데, 사람과 사람도 밥을 먹어야 친해지듯이 인공지능이 푸드테크에 주는 맥락이라는 것이 제 그냥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사회의 많은 섹터에 적용되기 전에 가장 첫 사례로 가장 강력하게 보여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공지능이 음식에 뭐 작동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떠나서 다양한 유관 산업 그리고 기술에 엄청난 어떤 비유성 발전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리크루팅 할 때도 이제 뭐 서울과학고 나온 친구, 서울대 엔지니어링 나온 친구, 미국에서 박사한 친구들이 음식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근데 그거를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인식의 전환이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해서요. 그래서 이런 걸 쉐어해봤고요. 네, 하여튼 제 발표 들어서 감사합니다.